핫 이슈들을 준비했습니다. 삼성이 박진만 감독 대행의 정식 감독 승격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스토브리그 로드맵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롯데가 베테랑 신정락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다른 베테랑 영입도 추가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NC의 내부 FA 협상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의지 선수 중심으로 외국인 선수 셀러리 캡이 확정이 됐습니다. 국내 선수 셀러리 캡을 두고도 구단들 고민은 좀 커지고 있고 MLB 올스타 선수들이 한국 투어를 오는데 11월에 이 표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이 18일 16대 감독으로 박진만 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 박진만 감독 계약금 3억 원, 연봉 2억 5천, 옵션 연 5천만 원씩 3년간 최대 12억 원. 초보 사령탑으로는 대우가 좋은 편이죠. 네, 물론 뭐 이날 공식 18일입니다. 공식 취임식을 한 이승엽 두산 감독보다는 액수가 좀 적어요. 이승엽 감독 3년간 총액 18억 원입니다. 박진만 감독 대행이 올 시즌 대행으로 팀을 잘 이끌었고 일찌감치 후보군 중에서 최유력으로 구단 보고서에 올라갔습니다. 최고 점수를 받은 상태였고 모기업에서 결정을 해서 이날 오전에 박진만 감독에게 삼성 구단에서 공식 통보를 하고 보도자료가 쫙쫙쫙 8월에 1군 감독 대행으로 팀을 맡은 후에 9월 이후 승률은 1위입니다. 9월 이후 승률은 1위. 물론 뭐 가을 야구는 가지 못했습니다만 위기에 빠진 팀 분위기를 빨리 추스리고 또 반전을 시켰고 신인 및 고참급 선수들을 잘 묶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진만 감독 선수단 모두가 혼연일체 마음으로 팬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는데 마무리 훈련은 이미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취임식은 추후 결정을 합니다. 삼성이 이제 감독 선임은 끝났고 다음은 뭔가 뭐 변화가 있다 그러면 프런트 인사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반반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프런트 고위층 인사는 그룹 인사와 맞물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그 전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없을 수도 있고 근데 구단 내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시기를 참 못 박을 수 없는 분위기인데 지금 변화 가능성은 뭐 구단 관계자들은 반반 아니겠느냐 이렇게들 다들 봅니다. 근데 삼성은 지금까지 김홍준 전 사장을 제외하면 선수 출신 구단 고위층 인사, 선수 출신 단장은 한 명도 없었어요.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선수 출신 인사의 영입 여부일 건데 선수 출신 인사가 오게 되면 좀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내부에서 좀 합니다. 내부에서 소문이 좀 무성합니다. 소문만 무성하고 그룹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룹 인사라는 것이 특히나 삼성 같은 경우는 참 시시각각으로 바뀌어버리니까 된다 하다 안 되고 안 된다 하다가 되고 이러니까 참 분위기가 너무 차갑고 뜨겁고 좀 많이 바뀌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감독 선임은 선수단 일정이 너무 촉박했지 않습니까? 마무리 캠프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빨리 좀 서둘렀고 그리고 박진만 감독 선임이 좀 명분도 확실했고 대안도 조금 없었고 이승엽 감독의 두산행으로 변수 마지막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이 변수가 사라진 측면도 있었습니다. 외부 FA 영입은 좀 어떻게 될까요? 삼성은 현재로서는 그게 고려하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전력의 구성보다는 전력 운영 문제라고 판단을 조금 하고 있고 삼성은 예전부터 전력 보강은 밑에서 보고로 올려서 위에서 오케이 사인을 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갑작스럽게 그룹에서 무조건 전력 보강에 이렇게 톱다운 방식으로 10월 말이나 11월에 이렇게 딱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구단이 먼저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재일 선수 영입 같은 경우는 구단이 먼저 움직였는데 구단 관계자 얘기입니다. 올 시즌은 고민할 FA가 거의 없다. 예비 FA 나오는 선수들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맞는 FA 자원이 없다고 보고 포수가 메인인 올 시즌 FA 시장에서는 굳이 나설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도 감독이 새로 선임이 되면 다들 뭐 취임 선물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전력 보강으로 당장 나설 그런 분위기는 조금 아닌 건 맞아요. 팬들은 적재적소의 전력 보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수년간 삼성도 좀 투자에는 조금 인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삼성의 투자 의지가 많이 좀 식었던 것은 맞고 또 타구단의 투자 의지에 비해서도 좀 열세이고 하지만 FA로 새 감독 취임 선물을 해줄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좀 관측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각에서 나온 FA 영입 가능성으로 많이 이야기가 된 부분 LG 최원성 선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물었습니다. LG 최원성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어떠냐 삼성이 그나마 뭐 포수는 뭐 필요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최원석 선수 데려오더라도 뭐 지금 뭐 어디에 세울 데가 마땅치 않다 이런 이야기 좀 하던데, 일루수나 외야 모두 세울 자리가 마땅치 않다 그런 내부 이야기들 좀 하더라고요. 지금 뭐 삼성의 전력이 나쁘지 않고 현재 전력을 잘 추스리면 내년에 가을 야구에 도전한 전력 구성은 된다 이런 내부 판단인데, 뭐 일단 구단 수뇌부 인사가 뭐 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구단에서 지금 반반이라고 내부적으로는 보고 있고, 일단 뭐 모든 보고서가 올라가서 결정을 아직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구단 로드맵의 뭐 변화폭도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최은석 선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원 소속 팀인 LG는 어떤가? 차명석 LG 단장, 유강남, 최은성을 모두 잡는 것이 목표다. 모두 잡으려고 하는 것이 구단의 기본적인 방침이다. FA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면 뭐 둘이니까 누구부터 먼저 협상을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만, 먼저 남겠다고 하는 선수 순서대로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뭐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이 말은 즉슨 두 선수를 놓고 협상의 우선 순위를 정하진 않겠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둘 다 중요한 선수들이다 그렇게 좀 받아들였고, 하나에서 방출된 베테랑 투수죠. 사이담 신정락 선수가 롯데에 입단을 했습니다. 롯데가 영입을 했어요. 롯데가 추가로 다른 방출된 베테랑 투수들과도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 말고도 다른 구단들도 방출 선수들 영입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몇몇 선수들은 복수의 팀에서 컨택이 좀 들어간 것으로 이야기도 들립니다. 롯데가 신정락 선수 영입한 이유는 팀 내 사이담이 부족하고, 신정락 선수가 올해 뭐 2승 1패 1세이브고 아직은 30대 중반이고 평균 자책점이 올해 4.0입니다. 뭐 최근 들어서 나쁜 편은 아니었는데, 근데 뭐 승계주자 실점률도 조금 있기도 했습니다만, 하여튼 불펜 뎁스는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좋다는 입장이고, 롯데가 내년에 좀 뭐 뭔가 좀 더 이기는 야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도전의 해니까 실전 경험이 많은 베테랑도 조금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롯데의 젊은 투수들 뭐 파이어볼로들도 있고 좀 투수들이 젊습니다. NC 이야기입니다. NC 양의지 선수가 이번 FA 시장에서 나오는 예비 FA 중에서 유일한 S급이다. 이건 모두가 인지하는 상황입니다. 30대 후반으로 가는 나이, 높은 몸값, 이것이 영입의 걸림돌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공수 실력이 탁월하고 배팅 기술도 이 기술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급격한 뭐 에이징 커브, 급격한 하락 가능성은 조금 낮게 야구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승엽 감독은 포수 포지션 보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뭐 저랑 16일 밤에 이야기했을 때도 그 이야기를 했었고, 앞선 제가 영상에서 다뤘습니다만, 그리고 18일에 오후에 취임식을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세혁 선수의 협상과 상관없이 현재 두산 포수 포지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약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럼 뭐 바로 떠오르는 선수는 사실 양의지 선수죠. 양의지 선수인데, NC는 양의지 선수를 최대한 잡는다는 겁니다. 그럴 생각입니다. NC 포수 FA가 올해 메인입니다. 올 시즌 FA 시장은 근데 이제 리코 에이전시 소속 이해랑 대표 소속 선수들이 좀 포진을 쫙 하고 있어서 양의지 선수도 뭐 그중 한 명입니다. 협상에 상당한 좀 변수가 되는 것 아닌가? 다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협상의 순서, 협상 과정 등등 이건 매우 민감한 문제인데, NC 고위 관계자 얘기입니다. 평상시에 한두 명 내부 FA가 나왔는데 올해는 8명.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 협상의 우선순위입니다. 양의지 선수 협상을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 선수들을 봐야 하고, 그 다음 선수들은 셀러리 캡 상황을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셀러리 캡이 큰 변수라는 거죠. 양의지 선수 먼저 하고 박민호 노진혁 선수 협상을 진행을 하고, 예전같이 셀러리 캡이 없는 상황에서 얼마를 써야 된다 그러면 같이 동시 진행도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최우선은 양의지 선수. 양의지 선수 잡고 난 뒤에 셀러리 캡 봐가면서 다음 선수들 협상. 양의지 선수 협상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봐야 한다. 열심히 해봐야 한다.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FA 협상이라는 것이 최선을 다하고 최대한 잡기 위해 노력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NC의 협상 태도는 매우 진지합니다. 임선한 단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셀러리 캡 얘기입니다. 셀러리 캡이 지금 최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약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셀러리 캡 뭐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요 셀러리 캡을 넘기면서까지 투자를 할 수 있는 팀이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가 단장들 사이에 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달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셀러리 캡을 여러 구단들, 거의 모든 구단들이 어떻게든 지킬 가능성이 높다. 이거 어기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모기업 분위기가 좀 차갑습니다. 벌금을 내면 뭐 일종의 제재금을 벌금이라고 보니까 벌금을 내면서까지 선수 잡나? 아니 그리고 셀러리 캡이 시행될 거라고 이미 예고가 됐고 예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준비 안 하고 뭐 했느냐 뭐 이런 질타까지도 조금 있고 그래서 A 단장 얘기입니다. 셀러리 캡 부담된다. 구단마다 사정 다르겠지만 만약에 제재금을 낸다고 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우승을 한다든지 뭐 그죠? 성적을 무조건 낸다든지 그러니까 더 부담된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제재금을 내려고 하면 모기업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설득한다는 게 성적으로밖에 설득이 안 되는데 그 성적을 어떻게 장담을 하겠습니까? 비단장 얘기입니다. 각 구단마다 지침이 다 내려온 것으로 한다. 셀러리 캡 어겨서 제재금 내면 안 된다. 이렇게 지침 내려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FA 시장에 우선순위가 아마 있어야 할 거다. 셀러리 캡 넘겨서 좋아할 구단주님 어디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KBO가 18일 날 외국인 셀러리 캡은 확정을 했습니다. 국내 선수 셀러리 캡 규모는 아직은 지금 집계 중이죠. 외국인 셀러리 캡은 400만 달러로 확정이 됐는데 옵션은 실지급의 기준으로 하고 계약금 기준이 아닌 거죠. 구단이 조금 더 유리해진 거고 재계약을 할 때는 연차별로 10만 달러씩을 증액을 해주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캡이 사실상 늘어나는 효과가 좀 있겠죠. 구단들이 요구했던 안이 다 받아들여진 겁니다. 캡이 늘어났습니다. 각 구단의 외국인 선수 재계약 협상이 좀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재를 하게 되면 1회 만약에 제재가 되면 초과분의 절반 제재금으로 내고 2회는 초과분 100% 그리고 2라운드 신인지명권 9단계 하락 3회 이상은 150% 1.5배 제재금의 2라운드 지명권 하락입니다. MLB 투어 표가격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부산 고척에서 MLB 월드 투어 코리아 시리즈가 열립니다. 자, 뭐 삼성, NC, 롯데를 중심으로 영남 연합팀 그리고 또 10개 구단 전체 올스타 선수들을 다 이렇게 우리가 두 팀으로 나눠 가지고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메이저리그 뭐 푸올스 선수 뭐 올해 은퇴 뭐 했죠. 올 시즌을 마지막으로 푸올스 선수 등등 뭐 올스타 선수들이 좀 온다고 하는데 뭐 김하성 선수 등등해서 티켓 가격이 상상을 좀 초월한다.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 채널에도 부장님 티켓이 너무 비싸는데 제가 이전에 비싸다, 아주 비싸다, 아주 비싸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앞선 영상에서 체크를 해보니까요. 제일 좋은 자리가 39만 원. 또 외야 제일 윗자리 조금 가격이 굉장히 좀 가장 저렴한 자리가 6만 원 수준인데 한국 시리즈 티켓 가격의 3배가 넘는다. KBO에서도 사실 이제 이 정도 가격은 너무 비싸다. 우리 실정에서 이건 낮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수차례 했지만 대회 주최 측에서 안 돼. 이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이 정도 받아야 돼. 뭐 돈은 좀 많이 들어갔겠죠.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입장인데 뭐 중계권은 다 팔렸고 프로모션을 한 이제 마케팅 업체가 주체가 된 대회입니다. 이건 KBO가 하는 대회가 아닙니다. KBO의 이 업체가 지금 메이저리그 올스타 선수들이 데려와서 국내 선수들하고 경기를 하려고 한다. 좀 허락을 해주고 가운데 선수를 KBO가 계약금을 받고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입장이 된 겁니다. 그죠? 주체는 이 업체가 주체인데 이벤트 대회니까요. 국내 선수들은 경기당 한 500만 원 내외 뭐 이렇게 그리고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이보다 좀 더 많고 뭐 선수들은 우리 국내 선수들은 거의 뭐 편차 없이 받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선수 아주 일부 선수만 제외하고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그럼 뭐 메리트가 뭔가 하와이에 투어 겸 캠프를 이렇게 좀 해서 가족도 같이 동반이 되고 약간 좀 뭐 힐링도 하고 등등 그래서 동기부여를 좀 한다고 그러는데 가격이 굉장히 좀 비싸긴 너무 비쌉니다. 자리 이거 다 채울 수 있을까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넣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